안녕하세요, 최우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토휠의 주행 영상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주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 조이스틱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나서 주행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조이스틱이 있는데, 이 조이스틱이 옆에 파워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동 휠체어는 여기에 전원 버튼만 하나 누르면 눌러서 켰다 껐다 하는데, 얘는 파워 버튼이 옆에 있는데, 일단은 오토휠이라는 장치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이스틱에 있는 파워 버튼 하고요, 여기 휠에 보면 여기에도 파워 버튼이 있어요. 이 파워 버튼을 키고 조이스틱도 키고, 물론 반대쪽 바퀴도 파워 버튼을 켜야 되고요. 이게 파워 버튼이 따로 있는 이유가요, 선이 없어요. 무선이에요. 얘는 블루투스로 잡기 때문에 무선이라서 파워 버튼이 각자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파워를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에서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이제 불이 딱 들어오면 이제 블루투스가 다 연결이 됐다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계기판이 이게 속도 계기판이에요. 스피드라고 써져 있죠. 속도 계기판인데, 이 속도 계기판이 높이면 당연히 올라가고 낮추면 내려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올리면 3단까지가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F2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게 4단, 5단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단까지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F2 버튼을 한번 다시 눌러주면은 이제 4단, 5단까지도 기아가 올라가기 때문에 5단까지 넣고 최고 소속으로 달리시게 되면은 한 7km 정도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F1이라는 버튼이 또 있어요. 이 F1이라는 버튼은 누르게 되면 가운데 불이 들어오죠. 가운데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라이다 센서가 켜진 거예요. 지금 초록색 불일 때는 주행이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라도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앞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얘는 주행 중에도 서요, 그냥. 그래서 요게 필요하면 켜놓고 타셔도 되는데, 이거 너무 시끄럽고 번잡스러워, 난 이게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요거를 버튼만 누르면 꺼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끄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네모난 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스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수전동 키트잖아요. 그러니까 전동으로만 쓸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휠에는 핸드림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스톱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손으로 밀어도 얘가 잘 나가지가 않아요.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누르면 이게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는 그냥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꺼진 상태에서 수동이 되거나 아니면 전원을 다 끄시면 수동으로 전환을 합니다, 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꺼놓은 상태로 내가 주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얘가 전동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이 전자 브레이크를 가동을 시켜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조이스틱의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요 불빛은 휠의 배터리 잔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고서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충하시면은 45km까지 주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운행량이 많지 않으시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충전하셔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주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모터가 300W 짜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터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따 제가 주행 영상에서 오르막길로 올라갈 건데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힘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전동 휠체어에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조이스틱이 여기가 돌아가요.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동 휠체어 요렇게만 조정을 하죠. 근데 얘는 돌리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요것만 돌려도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위에 이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쿨악션이에요. 아주 깜찍하죠? 쿨악션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기능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나? 얘가 분리가 된다고 말씀은 드렸었죠. 근데 이걸 눌러서 돌리면 빠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행자분이 계시다면
들고서 옆에서 이렇게 따로 조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달아서 조정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탑승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또한도 선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라서 얘만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저 옆에 보시면 경사로가 있는데요,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테니까 저쪽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올라가 볼 건데요, 저기가 경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아마 가파를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 찍어 보니까 화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가파르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게 나름 가파른 거라서. 자, 그럼 일단은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멈출 거예요. 이 정도 살짝 밀리면서 정차는 해요. 그러니까 경사로 면에서 뒤로 밀리거나 하진 않아요. 브레이크는 잡혀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기까지 살짝 약간 아주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부드럽게 이제 쓰는 거고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참고로 제 몸무게가 83kg 정도 나가는데,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얘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이게 평지를 달릴 때랑 경사 각도가 있는 곳을 달릴 때랑 크게 뭐가 다르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휠체어가 활동형에 가깝다 보니까 무게 중심을 조금 앞으로 쏟고서 올라가야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 뒤로 넘어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꼬꾸라질 정도로도 한번 타봤는데, 그랬을 때도 문제가 안 됐던 건 뒤에 보조바퀴가 충분히 잡아주더라고요. 두 개나 달려있거든요. 두 개나 달려있는데 충분히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되지 않았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그걸 똑같이 또 해보라고 하면은 그거 너무 어려워서 그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예전에 많이 넘어져 봤는데 요즘에 휠체어 잘 타가지고 잘 안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겁이 나요. 네, 지금 여기가 경사로가 꽤 각이 있는 데인데도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충분히 편하게 다 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래서 앞으로 좀 숙이고 타셔야 돼요, 오르막길에서는. 이거는 제품의 힘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무게 중심점이 넘어가면 들리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조심히 해서 운행해 주시면, 제품의 힘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고, 주행질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뭐 하루 종일 타본 건 아니지만 주행질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약간의 소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음이 뭐냐면 모터에서 나오는 소음인 것 같은데 그게 귀에 거슬리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소음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실내에서 워낙 조용한 곳에 있으면 조금 신경 쓰일 수 있을 정도고요. 야외에서는 뭐 그런 소음 자체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는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줘요. 애플처럼요. 애플은 뭐 리스토어 개념이잖아요. 그냥 리스토어가 맞나? 그냥 뭐 리퍼 개념이잖아요. 그죠? 리퍼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얘네들도 고장나는 부품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품이 있으면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타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타실 수 있다.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국산 제품이에요. 대기업에서 만들었어요. 국내 제품인데, 국내 제품 중에 제일 좋은 이유는 부속 수급이 빨리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처가 돼요. 차 나오니까 조금 비켜서 제가 다시 찍을게요. 부속이 바로바로 수급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대처가 좀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주행을 하다 운행 중에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조이스틱에 물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고장이 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커버 얘기를 했어요. 커버를 만들어 줘라. 그럼 커버가 있으면 비가 오면 커버만 씌우면 물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다른 전동차들은 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말씀이 저희는 다 방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을 일부러 갖다 부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비가 와서 어느 정도 맞는 거 정도에 대한 생활방수 기능은 다 있다고 하니, 물론 밖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바퀴도 26인치여서 처음에는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바깥에서 타보니까 바퀴가 크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바퀴가 이게 얇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바퀴가 나름대로 굉장히 두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되게 많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오히려 이 친구는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타기에 좀 더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이어는 소모품이라서 만약 이 타이어가 너무 싫어 그러면 타이어는 교체하실 수 있으니까 온로드용 타이어로 교체를 하셔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휠체어하고 키트하고 100대 한정으로 해서 2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추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게 키트만 따로 판매를 했으면 해요. 왜냐면 이 휠체어는 조절이 잘 안 되는 휠체어다 보니까 타시는 분의 다양함이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맞게끔 세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맞춤형 휠체어로 내 몸에 맞게 휠체어는 따로 맞추고 이 키트만 장착을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는 해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중에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일단 100대라는 한정 그 소진이 될 때까지는 휠체어하고 키트하고 같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포함해서 금액이 299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아니야 그럼 휠체어 빼고요 내 휠체어에다 이거 달 수 있어요.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달아 어떻게든 다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문제가 없게끔 다 해드릴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러면은 뭐 이 남는 휠체어는 나중에 실내에서 쓰셔도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쓰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주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제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